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살토크입니다. 마살토크는 레알 매니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라리가 1위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매니아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 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요즘 최고의 화두라면 역시 우리나라의 대선 이야기겠죠. 지금도 어떤 후보가 구라치고 어떤 후보가 네거티브로 한다니 여론 조작이라느니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에 발맞춰서 레알 매니아도 현재 그 메인 화면에 있는 투표란에 좀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십니까 하는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뿐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저와 같이 사이트 운영 열심히 하시는 엘리언 님도 생각을 하셨는데, 엘리언 님께서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누구 뽑았냐? 그래서 저는 기타 찍었는데요, 우리 무소속 엘리언 리님 찍었다고 얼른 대선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투표가 그 대선 날까지 계속 할 건 아니고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 투표를 다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지금 투표 제목만 봐도 뭐 1차 레메 미터 이렇게 내는데, 이제 뭐 다음 주쯤에 또 2차 레메 미터 해가지고 또 우리 레메 인심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 생각이니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죠. 물론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가장 중대한 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관심 갖고 계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지난 한 달 3월간의 레알 매니아 평점을 알아보는 평점 페이퍼뷰 시간인데요. 먼저 그분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네, 레메 스태프로 활동 중이신 토티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티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티님이 생각하시는 대통령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통령의 조건, 일단 인격도 가장 중요하고 정직함, 신뢰,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좀 소통, 좀 제가 참정권을 얻게 된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 겪은 대통령들은 좀 이런 부분들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디 다음 국민의 선택을 받으실 분은 좀 그 부분에서 좀 개선된 그런 인물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싸이얼님은요?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하는 조건 중 하나라면 역시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뽑고 싶네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에 팔랑팔랑거리지 않고 자기의 주장과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작하지 않고. 우리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그런 사람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 같아요. 아, 그래? 주관이 뚜렷한? 벤제마 봐. 안 나가고 계속 있잖아. 감독의 무한한 신뢰. 그러면서 좀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먼저 좀 하자면은 지난 주말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그 데르비 마드릴레뇨가 있었는데 감상이 어떠셨는지요? 일단 많이들 화가 나셨더라고요. 경기 결과와 관련해서 좀 다 이긴 승부를 놓쳤다 해서 많이들 좀 뿔이 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물론 결과에 아쉽지만 지단 감독이 이번 경기에선 충분히 합리적인 플랜을 잘 짜왔고, 그 머릿속에 구상해온 그 플랜들을 그라운드에 수놓는 방식도 초반부터 막판까지 잘 수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즌 한 해 농사를 판가름하는 4월 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축구에서 보면 이 흐름이라는 요소를 간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경기 전까지 그 흐름과 분위기가 우리 팀이 굉장히 좋았고, 물론 저는 지금도 그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선수들의 추가 부상만 제외하고 해서 뭐 만만한 상대도 아니었고, 홈에서 알레티 같은 난적을 상대로 좋은 내용과 함께 승점 1점, 여기에 또 하늘이 도운 바르셀로나의 패배까지 맞물려서 충분히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뭐 계속 이어오던 그 좋은 흐름의 발판으로 삼을 여지도 충분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토니 크로스를 왜 뺐냐 이런 이야기인데, 경기 내내 토니 크로스가 많이 좀 자극을 당했어요. 가비한테 정말 많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이제 물리적으로 틀린 거죠. 까이고 많이 까였죠, 토니 크로스가. 그래서 지단 감독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요한 경기도 있는 마당에 토니 크로스한테 계속 그 고통을 주다가 실수를 범하게 만들기보다는 이스코를 넣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점 장면에서는 저는 카세미로와 모드리치가 중원을 텅텅 내준 게 가장 큰 흠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리하게 그렇게 공을 찔러주게 놔주면은 거기 나초가 서있든 페페가 서있든 결과는 똑같았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너무 나초에게만 그 비난의 화살이 들어가는 게 아쉽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격면은 마드리드 더비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게 공격진 아닌가. 아무리 오블락이 잘해도 그 정도 후방 지원이 있으면은 한 골은 넣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다 놓치고 사비치한테 막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네요. 가레스 베일 이 선수 심각합니다.
뭐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감을 못 잡는 느낌이에요. 결국은 크로스인데 결국 안 되니까 크로스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경기 내내 공을 잡아서 크로스를 정하기까지의 움직임, 그 쓸데없는 움직임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로벤처럼 매크로슛을 시도를 해보긴 했는지 측면에서 뭐 아무것도 못했다. 지금 BBC 주전 아니겠습니까? 라리가와 챔피언스 우승을 노리는 이 팀이 내세우는 주전 공격진인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정말 곤란한 상황이고 어떻게든 분발을 해줘야 다음 시즌에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 마드리드 더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본제인 3월 평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에는 5경기가 이뤄졌는데요. 라스팔마스전을 시작으로 빌바오 원정까지 경기였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라스팔마스전에서 비겼지만은 남은 이후 3월의 잔여 4경기에서 전부 승리를 하면서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토트님께서는 3월에 있던 경기 중에 가장 볼만한 경기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용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아무래도 빌바오 원정이었던 것 같고, 또 결과가 상당히 의외였던, 그러니까 내용과 결과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 경기는 역시 그 나폴리와의 챔스 16강 2차전이 아니었나. 예. 이 경기는 라모스가 실수를 좀 했으나 자기가 직접 또 역전을 시키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8강에 올려놓은 그런 경기였죠. 저는 그 챔스 나폴리전 앞두고 로테이션 가능한 에이바르전에서 의외로 대승을 거뒀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벤제마가 베일이나 호날두 없으면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이거를 또 보여준 경기여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먼저 평점 상위 3명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선수가 순위권에 든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포백을 지켜주는 카세미누 선수가 6.40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즌 내내 거의 뭐 반쪽짜리 미드필더라고 비난을 면치 못하는 선수인데, 이번 이 평점이 사실 그 세탁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5경기 중에 3경기 뛰었고요. 그중 한 경기가 나폴리전인데 이 경기에서 평점 4.8로 평균보다 못한 수치를 받았고, 또 한 경기 에이바르전은 6.4로 비교적 준수했고, 탑3에 들게 된 결정적인 경기가 빌바오전인데 이 경기 그 결승골 넣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카데미로 이렇게 탑3 든 거 축하하고, 이제 진짜 4월 분수령이 되는 시기가 왔는데 이 선수의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저는 알레티전 개인적으로 카데미로의 활약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게 봤었는데, 곧 다가올 뭐 바이에른전이나 엘클라시코에서 또 한번 언성 히어로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세미르 선수가 근데 위기 상황에서 한 건씩 하는 능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극적인 헤딩골 넣지 않았나요? 예. 카세미르 그랬고, 나폴리 상대로 중거리 슈팅 넣은 적도 있고, 맨날 그 홈런 날리다가 어떻게 중요한 순간에는 골 넣는 거 보면은 역시 카세미르가 또 브라질리언의 피는 또 타고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후방에서 드리블 칠 때만 좀 더 주지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3위를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2위는 매우 의외의 선수가 뽑혔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정말 깜짝 놀라실, 카세미르보다 0.03점 높았어요. 6.43점을 기록한 하메스 로드리게스입니다. 하메스의 그 3월 한 달간 평점을 살펴보면은 라스팔마스전에서 5.9, 레알 베티스전에서 5.5, 별거 없는 평점이에요. 근데 에이바르전에서 7.9를 받았습니다. 이 에이바르가 중학교 체육시간 같은 거지. 애들 평점 끌어올려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이바르의 그런 에이바르 버스를 타면서 평점 2위 6.43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한 카세미르와 마찬가지로 3월 한 달 동안 딱 3경기 뛰었고요. 에이바르전 7.9 했고 이 경기에서 1골 1도움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 선수의 또 거치가 이거 뭐 연례 행사 같아요. 뭐 작년부터 계속 뭐 이적을 하네 마네 뭐 남겨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팬들끼리도 감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무슨 뭐 교체되고 나서 벤치에서 좀 그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했다고 하던데, 경기 가뜩이나 잘 못 나오는 선수니까 뭐 감독에게 직접적인 항명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뭐 이런 식으로 그 뒤늦게라도 매체에 알려지는 건 아마 선수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닌가 해서 뭐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정치적 제스처였다.
그러니까 언론에 지 이야기가 나올 걸 좀 예상을 하고 흘린 거다. 그렇죠. 그 스페인에서 그 무슨 뭐지? 그 입모양 분석해가지고 복화술이라 그러나요? 그 입모양 분석해가지고 얘네끼리 무슨 말 했다 막 그런 거 그 전문으로 하는 방송사도 있고 그래서 그 좀 약삭빠른 좀 경험 많은 그런 선수들은 아예 그 이야기할 때 입 가리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자기가 무슨 이익을 기대를 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좀 예측이 가지 않는데 사실 그 최근에는 루카스 바스케스보다는 하메스가 좀 더 경기력이 나았고 그 지난 주말 아까 얘기했던 마드리드 더비 같은 상황에서도 베일이 마탱에 가면은 하메스가 나오고 이런 게 정상이었을 텐데 그 역설 여파가 있긴 한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는 또 바스케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메스가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지단도 이 다시 하메스를 벤치로 보내고 루카스 바스케스를 백업으로 기용을 한 게 또 자기 나름의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메스가 네거티브를 했다. 이거 네거티브는 아니죠. 사실 얘기했지. 죽어도 자기 풀타임 안 시켜준다고. 근데 그 경기 그 상황에서는 저는 하메스가 나가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레가네스가 하위권 팀이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 팀이 정말 압박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었고 그 중원이 정말 털리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저는 걔 누구냐 하메스가 빠지고 다른 선수 좀 압박이 가능한 그렇죠 이스코 이런 선수가 들어오는 게 맞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하메스가 기회를 못 받고 있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단 감독 입장에서도 이 강팀과의 경기에 선뜻 쓸 수가 없어. 시야가 좋고 왼발은 정말 뛰어나지만은 강팀과의 경기에서 필수인 그런 압박 같은 문제는 하메스가 해결을 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나마 에이바르, 레가네스 이렇게 축구 못하는 팀들 상대로는 그게 통한다고 쳐. 응? 그런데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렇게 체계적으로 상대 압박해서 말려주기는 이런 팀 상대로는 하메스 나와봤자 그냥 진짜 그 키갈바 그냥 코너킥만 차다가 끝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단 감독 입장에서는 하메스의 기용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하메스 입장도 이해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경기장에서 쌍욕을 하는 거는 그 쌍욕을 뭐 엄마 팔았다고만 엄마 안부 불었다고만 응? 그 반도의 PC방 초딩들이 많이 하는 그 롤 게임인가 그거 응? 요즘 애들이 한다는 응? 뉴스에서 막 그 게임 중독이라며 이러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뭐라고 하나요? 그 뭐 애들이 너희 엄마 그 횡단보도 신호 조심하라고. 응? 얼마나 요즘 애들 얼마나 예의 발러. 응? 교통안전 지킴이들이야. 욕설은 심했다. 그리고 지금 이 욕설 사건이 이게 막 퍼지고 있는데 지단 감독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이 지단 감독이 언급도 안 하는 걸 보면은 언급했나요? 뭐 하메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했나? 그래도 이건 따르고 그리고 욕설을 하다 이 걸렸기 때문에 더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다 해도 욕은 안 되지. 그거는 스페인이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똑같아요. 미국이었으면 벌써 주문해서 건전 꺼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레메 여러분도 욕은 하지 맙시다. 그 댓글로 이거 뭐 혼잣말이고 이 정도 욕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댓글 다는 사람도 있던데 자기 참 그렇게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다들 예의 바르게 살도록 합시다.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점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높은 거 좋은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메스에 대한 저희가 네거티브로만 일관을 하지 않았나. 네거티브 아니라 팩트죠. 팩트 체크. 아 팩트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메스를 이어서 평점 1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48을 기록했고 3월 한 달 동안 3골을 득점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오랜만에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호날두가 그 3월 한 달 쭉 보니까 되게 평이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으로 아주 거의 뭐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점 분포도 그렇고 공격 포인트도 그렇고 아주 훌륭한 한 달을 보냈는데요. 3월 첫 경기인 라스팔마스전에는 멀티골 넣었는데 의외로 이 경기가 멀티골 넣었는데도 평점이 6.4 정도에 그쳤고 그 외에 뭐 나폴리전은 5.4 그리고 그 다음 두 경기가 한 골 기록한 베티스전에는 평점 7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빌바오전이 이날 좀 그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면서 어시스트 2개 했거든요 이날. 그래서 7.1 이렇게 받았는데 알레티전도 뭐 그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BBC가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호날두만 빛났다. 그러니까 좀 뭐
성과는 없었지만 호날두 혼자 좀 많이 고군분투했다 그런 평가들 많이 하시던데 이제 진짜 스타 아닙니까? 스타에다가 정말 본인에게 갖는 그 어깨의 짐이 굉장히 무겁다는 걸 알 텐데 제발 부디 이 중요한 길목에서 자기 가치를 좀 슈퍼스타답게 보여줘서 좀 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기여를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네요, 저는. 제가 그 한 달 전쯤인가 마스터 마무리 멘트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호날두 팬들이 슬슬 지금의 현실을 이해하고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이제 슬슬 이제 말년을 행하고 있다 이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축계 글만 봐도 그런 느낌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인정을 해야죠. 호날두는 이제 한물 갔습니다, 여러분. 아, 한물 갔습니까? 한물 갔죠. 오블락도 목 두는데. 오블락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날두가 원래 뭐 다른 선수들보다 자기가 최고 아니었겠습니까? 응? 그런데 오블락도 못 들고 최근 경기력 보면은 어쩌다 골 넣는 것 뿐이지 득점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쳐요, 이 선수가. 전 그게 좀 불만이기도 해요. 이 선수가 팀에 기여하는 면이 많긴 하지만은 아예 윙어로서의 활약이 온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잘하던 스코어로서의 활약도 이제는 하락세고 그럼 이 친구는 대체 뭐가 장점이고 우리 레알 마드리드는 뭘 믿고 이 선수에게 주전 자리를 계속 맡겨야 하냐 이게 좀 저는 슬슬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 해줘야죠. 노이어 응? 눈물 짓게 해줘야죠. 노이어 또 밤에 또 잠 못 자고 막 베갯잎 적시면서 엉엉 울게 알론소랑 람 생애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경기 만들게 호날두가 한 방 꽂아주길 아니 한 방 아니죠 한 3방 꽂아야 좀 안심이 될 거네 한 3방 꽂아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탑3 그 3월 한 달 동안 잘한 선수 3명인데 이 3명 선수 모두에 대해서 네거티브로만 일관하신 쌀가도님이었습니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너무 지켜주면 안 된다 건방져진다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안다 이거죠. 잘하는 건 맞지만은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 기량이 아니다. 그것이 아쉽다 이거죠.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깐다는 거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싫어하면은 언급도 안 해요. 몇몇 회원도 이거 듣고 있는 몇몇 회원도 뜨끔하실 텐데 저는 싫으면은 아예 말도 안 꺼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 까고 그러는 거를 저는 정말 애정 있어서 까는 거니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위에 이어 하위 3명의 선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하위권 선수라면은 뭐 다닐로 같은 경기 제대로 못 나오지만은 나와도 못하던 이런 선수들이 많이 하위권에 차지했는데 3월달은 정말 의외로 경기도 많이 나오고 축구도 못하는 그러는 이제 쓰레기 같은 애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위는 5.54를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레알 마드리드의 넘버원이죠. 깨일로르 나바스 선수가 3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거 아마 이 결과는 모두가 공감하는 걸 넘어서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꼴찌나 뭐 그 아래 수준 정도로 예상했을 텐데 그나마 가장 못한 3걸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니까 아주 들쭉날쭉하죠. 이번 시즌 들어서 그 민첩성은 좋지만은 판단이 좀 무뎌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막아줘야 할 순간에 이상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 카시아스가 지난 시즌 몇 년간 까일 때만 해도 막 골키퍼는 안정선이 우선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나바스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나할 때보다 이렇게 불안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3월 내내 무실점 경기가 없어요. 전 경기 나와서 전 경기 실점이에요. 여전히 그 수비진과의 좀 의사소통, 호흡이 좀 엇나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오히려 그 좀 비교를 해서 미안하지만은 카시아나 카시아스는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수비진과의 그 의사소통 문제로 줄 때 못 주고 서로 이게 공 주고받고 못하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나바스의 경우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선수들도 그 못 믿기 시작하는지 나바스한테 공을 패스해줄 바에는 그냥 아예 그냥 밖으로 공을 걷어내는 그런 경우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시즌 끝나고 잔류할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자기 강점인 그런 귀신 같은 선방 능력을 좀 되살려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자기 몸값 높여가지고 비싸게 팔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바스에 대한 최고의 그런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네. 3월 한 달 평점 뭐 앞서서 쌀가루님 다 설명해 주셨지만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어요. 뭐 클린시트도 없었고 5경기 동안 7실점 했는데요. 이 7실점 내용은 다들 이제 경기 보셨으니까 아마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레알 마드리드급의 주전 골키퍼가 이 정도의 그러니까 평가상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문제라는 게 자명하다고 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자녀 시즌만 어떻게 좀 부디 잘 버텨줘서 팀의 그 우승 전선에 이상이 없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패 끼치는 일 없이 시즌 맞춰서 좋은 작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바스에 대해서 이렇게 작별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나바스 팬층도 있는데 팬들도 돌아섰어요 이제. 돌아섰어요? 그분? 음. 그분마저 돌아섰으면 이제 나바스는 뭐 우리 이제 전화만 기다려야지 뭐. 어쨌든 구단도 나바스도 지금 서로 상황이 좋지 않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유종임이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점 뒤에서 2위를 발표할 건데요. 아주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0.02 차이였네요. 5.51을 기록한 루카스 바스케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슬럼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극복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데, 루카스 바스케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수렁에서 잘 헤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부담이 덜한 레가네스전 이런 데 보면은 나와서 막 드리블도 막 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선수한테 좀 멋진 골 하나만 운이더라도 한 골만 좀 들어가면은 좀 자신감을 되찾고 그 기존에 보여주던 그런 선수가 될 것 같은데, 뭔가 그 한 고비를 넘지 못해서 한계에 막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특히 운동선수는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이제 그저 그런 선수로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저 그런 선수로 남게 되면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버틸 수가 없죠. 사실 루카스 바스케스는 빅클럽의 백업 미드필더로서 가질 수 있는 정말 모든 걸 갖췄거든요. 드리블도 좀 되고, 공격 능력 어느 정도 되고, 수비가담도 철저하고, 감독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기특한 선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슬럼프가 지속된다면은 기량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한계에 부딪힌다면은 다른 선수든 뭐 어쨌든 영입되는 선수들한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수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즌 동안은 자기가 뭘 이렇게 남겨서 팀 우승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의지보다는 하나하나씩 기본부터 해가서 이 고비를,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지 이런 거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좀 팀에 좀 이런 슬럼프를 극복한 케이스가 있다면은 조언이 많이 될 텐데, 코날두도 지금 득점력 떨어져서 덩달아 하락세고, 베일은 어쨌든 좀 팀 동료 중에 좀 베테랑 공격수가 있어서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위 루카스 바스켓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해봤고요. 그리고 대망의 평점 꼴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을 6점으로 두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정말 대단하다. 이 베일 선수는 정말 대단하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선수는 돈도 많이 처먹으면서 하는 것도 없거든요. 게다가 3월에는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4.47. 이거는 뭐 거의 야구 방어율 정도 되는 평점이네요. 가레스 베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자료에 제가 누락이 됐나 지금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3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심지어 라스팔마스전에는 그 개짓거리 해가지고 상대랑 시비부터 아주 퇴장까지 당했고, 이보다 안 좋을 수 없는 시기를 보낸 거죠, 베일은. 최근에 뭐 베일 영국에서 머리 심을 계획이라고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병원 예약 잡는 시간에 좀 축구 연습을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거 머리 심는 거 그 도핑에 걸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뭐 불법 약물 그런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막 발모제 이런 거. 그랬던 기억이 난다. 그 K리그에서 한 명 걸리지 않았나요? 혼혈이신 분? 강수일. 그 발모제라고 입 털다가 징계 먹었죠, 그분. 지금 이미 탈퇴일 거야 아마. 선수생활 못 하죠. 좋은데.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위기 상황 때 베일의 치달이 좀 빛을 본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는 치달도 그때 부상 복귀 전에 한번 보여준 거 말고는 뚜렷한 것도 없고, 그냥 베일 보면 뭐 해주겠지 하는 생각보다 저것도 오늘 머리 저거 묶고 나왔네, 저거 탈모 가리려고 막 이런 생각밖에 이런 생각만 드니 뭐 나아지겠죠. 최근에 그 베일에 대한 그 여론이 급속도로 이제 냉각이 된 게, 이제 그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그 뭐 영국에 가서 무슨 라리가를 뭐 간접적으로 폄하하는 좀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팬들이 많이 뿔이 난 것 같고, 그 인터뷰랑 이제 맞물려서 경기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인터뷰 때 보인 태도랑 비슷하게 그라운드에서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적극적이지도 않고 뭐 압박에 참여도 안 하고 볼 잡으면 어슬렁 대다가 대충 뻥 차면 끝나고,
예전 같은 그런 파괴력이나 날카로움이 안 나타나니까 최근에 많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선수가 뭐 부상당해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안 통하는 게, 이 선수가 2월에 복귀했어요. 2월 중순경에 이제 훈련 시작해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복귀전에서 바로 교체 나와서 골 넣고 하면서 경기도 그 사이에 충분히 뛸 만큼 뛰었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월 평점 얘기하고 있지만 4월도 이제 거의 중순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간과 여유는 충분했는데 그 사이에 뭐 퇴장당해서 징계 먹고 하면서 본인이 다 깎아먹은 거거든요. 이거를 좀 남은 시즌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뭐 유리몸인 거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좀 중요한 골, 공격 포인트, 그리고 좀 경기장에서 임하는 태도, 그런 부분에서 좀 각성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베일 부디 잘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이 베일 이 선수가 돈도 많이 들었고 아직 젊은 선수잖아요. 그 좀 반등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래도 안 되면 또 팔아야지. 베일 선수 맨유에서 자기 먹군 꿈 활짝 펼쳐서 성공하게 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평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가장 화두가 곧 주중에 다가올 바이에른 뮌헨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 회에는 이거를 주 토픽으로 다루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하나만 좀 언급을 그러니까 저희 생각을 좀 나눠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뭐냐면 알레티전에 페페가 이제 그 갈비뼈가 나갔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즌 아웃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팀에 지금 자녀 센터백이 2명, 라모스와 나초인데, 이 두 선수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라모스는 지금 챔스 카드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1차전에 경고를 받으면 2차전에 결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나초는 라리가 카드 트러블에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한 장만 더 받으면은 다음 경기 못 나온다고 합니다. 아주 지금 비상에 걸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센터백 상황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쌀건님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땜빵을 해야 되는 때가 오긴 온다. 바란이 복귀하기 전까지. 발에 언제 복귀할 줄 알고. 뭐 한 1개월 정도 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시즌 다 끝났을 때네. 저는 승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비수들. 그 수비수들 빈자리를 카스티아 선수들을 좀 채워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우려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이 라모스 나초 조합에 균열이 발생해서 지단 감독이 수비 강화한답시고 또 카세미로 내려가지고 3백 가동하게 막 이런 식으로 좀 기행을, 전술적 기행을 또 하지 않을까 해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3백 구도가 안 그려져가지고 카세미르는 그때 코파에서 센터백 볼 때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걔를 내려 쓸 바에는 차라리 수비 경험 있는 카스티아 선수를 승격시켜서 걔네를 그냥 쓰는 게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해야죠. 그러면 바로 당장 다가올 바이에른 뮌헨전 이 센터백 듀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초로 사실상 레반도프스키를 대항해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 죽어라 막아야죠. 뭐 어쩔 수가 있습니까? 그 카드 신경 안 쓰고 막아야죠. 어떻게든 버텨야지. 그나마 오른쪽에 리베리는 헤더가 안 되기 때문에 카르바라고 나초가 둘이 레반도프스키를 견제하고, 리베리는 가레스 베일이 쭉 내려와서 견제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그나마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두수 어떻게든 비벼서 레반도프스키 머리에 맞더라도 정타가 안 되게 그렇게 견제하면은 라모스가 어떻게든 또 특유의 몸 날리는 수비로 걷어내지 않을까요? 지금 미드 선수가 나초밖에 없기 때문에 나초 써야 합니다. 스페인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둘 다 국가대표급 선수들 둘이니까 잘할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드리드 더비 이후 이야기를 한 마살토크였습니다. 3월달 평점 평균 이야기 해봤는데요. 어떻게 4.47이 나옵니까? 정말 그 못하면은 노골적으로 또 이렇게 평점이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잘 해야 합니다. 마스터가 언제 여러분의 댓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평점 이야기 했으니까 뭐 선수들 3월달 성적, 하메스 에이바르도르다, 호날두 개 못하는데 그 몇 골 넣은 것 같고 또 평점 세탁한 거다, 베일은 이제 뭐 쓸데가 없다, 이런 얘기 해도 되고요. 그리고 초반에 얘기했죠. 마드리드 더비의 이야기도 언제나 환영을 하고, 또 마스터코에 대한 또 개인적인 감상이나 진행하는 저와 토티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뭐 여자친구 있는지 이상형은 뭔지 이런 거 언제나 환영하고 있으니 너무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댓글 꼭 달아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한 레알 마드리드의 센터백 듀오,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게 라모스 나초 이대로 좋은가, 여러분들의 분석과 전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크 다음에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이 치러진 이후에 뵙게 되겠네요. 그때 좀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울지 말고 환호하며 시작하는 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맞다네.